김시네마 네, 보통은 저희가 이게 따거든요, 녹음을. 그렇죠. 그래갖고 하는데 꼭 교수님 올 때는 직접 시켜요, 생으로. 이게 생방송의 네. 묘미가 아닐 수가 묘미죠 이게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제작진도. 그 매주 다른 버전으로 준비해야 그렇죠.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다음 주엔 좀 더 다다음 주에는 다른 버전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어요? 그 1996년도에 개봉한 그 밀로스 포먼 감독의 네. 이 레리 플린트라는 영화인데 피플 vs 레디 플린트.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레리 플린트로 레리 개봉을 플린트. 했었죠.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양대 도색 잡지가 있어요. 도색 잡지. 아니, 도색 잡지 맞죠? 그쵸. 플레이보이랑 네. 펜트하우스인데 네네. 이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이 수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그 난이도의 도색 잡지 허슬러가 있거든요. 허슬러. 허슬러의 창업주인 레리 플린트가 어떻게 허슬러를 창업을 했는지 그리고 또 뭐 일단 1988년도에 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그 First Amendment라고 해서 그 연방 수정헌법이 수정헌법 있죠. 1조 표현의 자유죠. 네네.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공직자들의 그 명예훼손 피해가 중요한 것인가 그 대법원이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손을 들어준 케이스가 이 케이스였거든요. 이거를 보여준 굉장히 한번 꼭 보셔야 될 수작입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했었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우디 헤럴슨. 헤럴슨. 코트니 러브가 거기 이제, 맞아요. 그 네. 우디 헤럴슨이 부인으로 부인으로 플린트의 네. 부인으로 나오는데 그 아시다시피 그 커트 코베인의 네, 부인이지 않습니까? 너바나. 널바나의 네. 커메지와 그 커트 코베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후에 한 1년인가 2년 후에 이 영화를 네. 찍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연기가 아니라 실제 그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이제 1980년대 배경이란 말이에요, 영화가. 88년도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미국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나라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고. 아니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약간 좀 리버럴한 데만 살았어요. 그렇구나. 거의.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이었지. 네. 그 얼마 전에 있었 지난주인가요? 네네. 그 이스라엘이랑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그 아브라함 협정 네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했는데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중지했냐? 그 물론 미국에 있는 유태인도 마찬가지지만 에반젤리칸 처치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교단 큰 박수를 쳤다고 하죠. 그렇죠. 이 복음주의 교단이 그만큼 아직까지 미국의 주류 세력인데 어느 정도 보수적이냐면 아시다시피 50년대에 락앤롤이 처음 미국에 등장했을 때 이 네. 에반젤리칼 처치에서 애들 저거 들으면 안 된다고 망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탄압이 됐어요. 네. 근데 난리가 난 게 흑인 흉내를 내는 백인이 등장해서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요? 엘비스. 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어떻게 맞아요. 백인이 흑인 흉내를 내냐? 해서 아시다시피 1957년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강제 징집이 됐는데 네네. 물론 그 당시에는 징병제였지만 전쟁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빼면 뺄 수가 있었거든요. 얘 좀 본보기로 어떻게 좀 어디 보내자. 그래서 서독으로 현역으로 복무했지 않습니까? 그랬군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64년도에 네. 비틀즈가 네네. 그 브리티시 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JFK에 도착하잖아요. 뉴욕 공항에. 네. 그때 그 매니저였던 브라이언 앱스턴이 아시다시피 리버풀 출신이잖아요. 비틀즈가. 그렇죠. 거기는 완전 양아치였어요. 그래요? 그 당시 활동하던 사진 보면은 이게 비틀즈? 존 레논 이래?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네. 그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그 비틀즈 매니저가 지금 미국 분위기가 아. 락앤롤을 타도하는 분위기다. 너희들 이 머리랑 복장으로 가면은 분명히 너희들 망한다. 비행기 안에서 너 머리들 다 더벅머리를 잘라. 그리고 검정 양복 수트 입어. 넥타이 대충 허름하게 매. 그래서 어리버리 이 복학생 분위기로 뉴욕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그 원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바로 비행기 타기 직전 사진 보면 걔네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비행기 안에서 바꿔버렸대걸요. 아. 근데 또 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 맞춤형 앨범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 비틀즈가 I wanna hold your hand 손잡고 싶어요. 그게 참 이 영화에서 다른 얘기로 빠지는데 미국에서는 락앤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락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 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영국이 락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다스 프리스트, 네네. 오지 오스본, 롤링스톤즈, 네네. 심지어는 에릭 클랩튼 다 영국 출신들이잖아요. 아. 미국에서 망했던 락앤롤이 영국에서 부활한 거죠. 아 그러네요. 막 갑자기 레드 제플린도 생각나고 막 아이고, 네. 약간 좀 오래되신 분들이지만. 경기도 포천에 계신 그 군인은 솔저 오브 포천이죠. 네. 아,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죠. 많죠. 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복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정치계로 막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제 1980년 등장. 그렇죠. 네. 레이건 대통령 당선되고면서 네. 이제 정치 세력으로 사실은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파워를 누리고 있는데 아마도 그거 생각하셔서 이 영화를 고르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대법관, 연방 대법관 이제 이슈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긴즈버그 또 얘기가 네. 나왔는데 방금 외신에서도 전해주시고. 네네네. 근데 저는 그 First Amendment 그 수정헌법이요. 네. 연방 수정헌법 네네. 1조라는 것이 179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 우리나라 정조임금 때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골자가 뭐냐면은 연방 정부와 의회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 지금 레리 프린트 영화를 보면은 이 레리 프린트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이 섹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켄터키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조그만 스트릿 바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홍보하기 차원으로서 그냥 누드 사진을 모아가지고 브루쇼 형태로 이제 동네에 뿌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당국에 딱 걸려가지고 괘씸죄에 걸려서 재판에 회부가 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레리 프린트가 섹스가 불법이냐? 아. 그래서 실제로 그 레리 프린트가 한 말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쏴 죽이는 것은 불법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잡지에 실으면 합법이고 퓰리처상까지 받는다. 하지만 섹스는 합법인데 그걸 찍어가지고 잡지에 올리면은 난 재판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그 섹스가 외설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한테 비난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매니팩처러한테 만드신 만든 분한테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우리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유럽하고도 좀 달라요. 다르죠. 예, 이 이제 수정헌법 사실 수정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만들 때 이 파운딩 파더스 그러니까 건국 아버지들이 네. 막 만들어 놓고 약간 좀 까먹고 도의지하고 있다가 이 조지 메이슨이라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네. 버지니아에서 온 사람이 이걸 이제 주장을 하면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들어간 넣어줄게.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퍼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넣자 해서 넣은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체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정헌법 1조 하면은 정말 금과 옥조잖아요. 종교의 자유, 뭐 출판, 뭐 표현의 자유 막 얘기해서 저는 정말 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박사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1977년도에 그 스코키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카고 외부 그 외곽에 스코키 타운이 있었는데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유태인 마을이었거든요. 거기에 네오나치들이 몰려와가지고 나치 깃발 들면서 시위를 하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유태인들은 당연히 이제 겁을 먹고 네. 당국에 저거 제재해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제재를 하니까 네오나치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표현의 자유 이게 뭐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네오나치 손을 들어줬거든요. 아무리 이것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네네. 하더라도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때 네오나치를 변호해준 변호사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태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소수 의견 됐을 때 우리가 탄압을 받는다. 내가 유태인이지만 그렇지만 난 나치의 변호를 해주겠다. 볼테르야. 뭐, 볼테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게 독일에서 사실 허용이 안 되잖아요. 나치의 어떤 뭐 형상이나 이런 것도 못 하게 되는데 미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혐오라고 하더라도 이게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정서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헤이트 스피치가 또 이제 그 이 First Amendment 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인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포털 사이트에 헤이트 스피치가 올라가면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그걸 내리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우리 돈으로 650억의 그 벌금을 받나 그렇죠? 맞아요. 되게 네. 굉장히 많은 돈 벌금으로 물리고
근데 이제 출판이나 뭐 표현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이런 이제 표현 자유 얘기를 할 때면 그 제일 떠오르는 판례가 이제 연방 대법원 판례 중에서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어떤 거 케이스인가요? 그게 이제 뉴욕 타임즈가 그 1964년도 그러니까 한참 민권 운동, 흑인 네. 민권 운동이 성할 때였죠. 그래서 이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주의 이제 경찰서장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뭐 굉장히 뭐 통합적으로 경찰이 이 흑인 민권 시위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한 사람들을 뭐 진압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일부가 틀린 거예요. 네, 뭐 한 뭐 꼬투리 잡았구나. 네, 한 4번 잡아갔는데 뭐 한 뭐 10번 잡아갔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조금씩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소송을 건 거지 설리반이. 근데 이 연방 대법원에서 뉴욕 타임즈 손을 들어줘요. 주 대법원에서는 이제 설리반 손을 들어줬다가 이게 연방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뉴욕 타임즈 손을 들어주면서 한 얘기가 이게 공인인 경우에는 이게 정말 악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거짓으로 비판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정 부분 비판을 뭐 감수도 하고 뭐 잘못된 얘기도 좀 감수하고 악의가 있었다는 걸 표현해봐.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봐. 뭐 아니면은 그냥 감수해라라는 식의 어떤 판결이죠. 그거와 지금 레리 프린트 판결과 거의 그 맥을 같이 하는데 네. 공인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그거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의 골자죠. 네. 그래서 우리랑은 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한국도 그게 있잖아요.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온라인 명예훼손은 더 가중처벌 받죠. 그래서 이게 뭐 허위 사실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뭐 허위니까. 근데 이게 또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에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헌재도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거의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사실적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네.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 있고, 네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그 유럽 연합에서 관련 법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레리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는 뭐 이런 그 판결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혁가, 혁명가로 보는 게 뭐냐면 옳지 않은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2018년도에 그 트럼프 탄핵 위기 때 트럼프가 탄핵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면은 레리 프린트가 내가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을 주겠다. 저 사람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예전에 그 1998년도인가 그 클린턴 네네. 그 탄핵이 됐을 때 하원에서 네네. 그래? 공화당 너희들은 깨끗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워싱턴 정가에 갖고 있는 모든 업계 커넥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 화류계 공화당 의원들의 그 성 스캔들을 나한테 다 정보를 달라. 그럼 내가 터뜨리겠다. 모두 깎이군요. 모두 깎기.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문용어로. 옳지 않은 약간 그 도색 잡지의 그 뭐 창업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혁가, 혁명가지 않을까. 아, 그렇게 또 벌어보실 수. 이게 하긴 네, 맞아요. 그 말은 사실 맞긴 맞아요. 네. 네,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법적으로 따지자 보면은 이제 누군가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주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디가 옳고 그르고 이게 법적으로 옳고 그르고 또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교수님. 제가 미국 살 때 저희 집 네네. 바로 앞에 허슬러 본사가 있었거든요. 아니 거기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너무 커요 건물이. 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많이 사보는구나. 아, 어떻게 이 빌딩을 짓냐. 그렇군요. 뭐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니, 옆에 살았다는 거죠. 아, 옆에 살았다. 알겠습니다. 항상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20초가 남았습니다. 네, 썬킴 시네마 오늘도 네, 썬킴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레리 플린트 같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화, 다다음 주군요. 다다음 네, 주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